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전국 266개 시군구 중 종합경쟁력 1위, 평균 연령 전국 기초지자체 1위, 재정대립도 전국 1위, GRDP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등 발전과 성장을 이루며 지난해 1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지난 8월 아동 친화 도시 부문 대상 수상을 거머쥐고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전국 2위라는 타이틀로 위상을 높였지만 무색하게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라는 상황과 직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라는 5대 비전으로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약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출생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0만 화성, 100년 화성 시대의 미래 비전에 따라 우리 화성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화성시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내국인 총 인구수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관내 아동을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2년 0.78명, 최근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서서히 감소하며 2021년까지는 1명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붕괴되었습니다. 1명도 안 되는 합계 출산율은 향후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범국가적인 문제로 성장 동력 감소, 국가 경쟁력 약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 0.97명으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결코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출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아동 인구수가 증가한 이유는 화성시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시 개발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저출생과 관련된 방안은 미약하며 정책과 과제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통하여 2018년부터 인구정책위원회와 2020년도부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화성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자녀 기준조례 개정 보고 및 관련 혜택 홍보를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공모전 심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동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의 문화 예술 활동 및 성장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 문화센터 웃음반발 숲속 놀이터, 아이 신나 놀이터, 아동 상담소 등 다양한 아동 보육에 관한 인프라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화성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 사업으로 화성 시민들은 교육 및 학군 환경 개선이라는 가장 높은 응답률로 질 좋은 교육 인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동탄 신도시에 좋은 학군에 밀집되어 있고 학원가가 살펴보아도 동탄 신도시 병점 진안동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부권과 서부권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인프라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나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포함하여 28,59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미래가 걸린 중세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저마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과 연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 입학기에 최대 2개월간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에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휴직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일가정 양립도 가능합니다. 지난 2월 15일 제228회 임시회 시정연설 시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동탄2 인큐베이팅 센터와 화성산업진흥원에 내에 문을 열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 우리 시에서 기업과 연계한 저출생 대안 정책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출생 보육과 관련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젊은 활기가 넘치는 화성 2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2023년 117억 원 예산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통해 2024년도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저출생 종합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경우 결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금 확대와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 조아용 어린이 식사 등을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고양특례시의 경우 우리 역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의 향양,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시 시술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화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백만 특례시 준비를 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과 인구정책위원회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기초 지자체 중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0.98명으로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소멸 위험도가 최저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화성시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2025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도에는 첫째 아, 둘째 아까지 확대하여 약 6,209명의 아이들에게 총 8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약 29만 명의 시민에게 30여 개에 이른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화성형 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 등 아동 친화 정책 부분의 수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위원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정책 계획과 동서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화성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학부모 교육비 지원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역 화폐 20만 원을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생애 주기별 학령기 장학금을 운영하여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별 특색에 맞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 지원, 노후 학교에는 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대응과 함께 동서간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3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시 교육정책 및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동서간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도시인 화성시 특색에 맞는 기업과 연계한 저출생 극복 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기업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종의 소기업이 많아 정부의 가족 친화제도 정책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기업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 정책 자문단과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축 근무제나 유역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자족도가 높은 도시에서 결혼 의향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화성시의 특화 정책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2023년 인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와 인구 100만 대도시 중 합계 출산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합계 출산율이 낮아져 0.72명인 반면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6명에서 0.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등에도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화성형 출산 장려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출생 2.0 희망 화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와 돌봄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과 협업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시민 참여 공모전 등 인식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여 결혼과 가족은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가족 친화 도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전성균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네, 보충 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제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는 높은 좋은 지표를 갖고 있지만 1985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 평균 초봉이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그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함정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은 주변의 특례시나 출생률이 높은 도시, 또 전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구 소멸입니다. 화성시가 발전하고 100만 특례시를 위한 축제, 미래비전 선포식 등 가시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화성 시민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저출생 극복에 힘을 쏟는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출산지원금 첫째야 100만 원, 둘째, 셋째야 200만 원, 넷째야
이상은 300만 원 지원금으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3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화성 시민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육아 지원금 및 보조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도 1,000만 원, 둘째 아도 1,000만 원, 셋째 아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차별을 주지 않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정책 대안에 대하여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시만에 특화된 저출생 극복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출생 및 출산 장려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및 체계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출산 정책 시대별 캐치프레이즈를 읽어보겠습니다. 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볼 못 변한다. 70년대 딸 아이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둘도 많다. 잘 기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90년대 적게 낳아 밝은 생활. 오래된 인구 감소 정책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지표가 좋은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에서 육아까지 겪는 다양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하고 관리한다면 우리 화성 시민은 전생에 걸쳐 살기 좋은 도시 화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